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배우가 되려면 대학에 꼭 가야 할까?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지점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정말 의견이 분분하죠. 오늘 저희는 한 15년 이상 활동하신 배우 겸 연기 선생님의 경험적 조언, 그리고 또 연극영화과 입시 현실 분석 자료 이런 걸 토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. 다만 어디까지나 특정 전문가의 시각, 또 자료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희 목표는 대학 진학이 정말 필수적인지, 또 장점은 뭐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뭔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거니까요. 당신의 선택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를 좀 뽑아드릴게요. 좋습니다. 괜찮다더라 하는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정말 대학만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. 네,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당신이 배우라는 꿈,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상상하시면서요. 시작부터 핵심을 좀 짚어보면요. 배우가 되는데 대학 졸업장이 필수는 아니다.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어요. 필수는 아니다. 네. 특히 현장에서 이미 좀 자리를 잡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길을 잘 만들어 나갈 자신감, 능력이 있다면요. 굳이 대학 간판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. 그 15년 경력 전문가분도 이 점을 강조하셨고요. 네. 하지만 바로 그 전문가분이 또 덧붙인 말이 있잖아요. 아무런 기반 없이 시작하는 지망생 입장에서는 대학이 주는 것들이 꽤 유용할 수 있다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대학 환경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가치들이 몇 가지 있죠. 첫째는 역시 경험의 장이라는 점. 경험이요? 네. 프로 현장처럼 살 떨리는 리스크는 좀 덜하면서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연지 지식도 체계적으로 배우고요. 뭐랄까 좀 안전한 실험실 같은 느낌? 안전한 실험실. 네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죠. 이거 무시 못합니다. 그렇죠. 인맥 중요하죠. 네. 여기서 만난 선후배, 동기들, 이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안전한 실험실에서 경험 쌓고 또 미래의 동료들도 만나고 확실히 매력적인데요. 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? 그 치열하다는 입시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다면서요. 맞습니다. 흔히 입시 버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입시 버프요? 네. 그 혹독한 입시 준비 과정 있잖아요. 그 자체가 엄청난 트레이닝이 된다는 분석이에요.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를 어필하고 평가받는 경험, 이게 나중에 실제 오디션 같은 경쟁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뭐랄까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효과. 그렇죠. 비슷합니다. 그 치열함이 오인을 단련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배우라는 직업이 사실 좀 불안정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이점도 있다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배우로 딱 자리 잡기까지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대학 졸업이라는 카드가 있으면 일종의 플랜 B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플랜 B요? 네. 특히 연기 전공자는 연기 강사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. 요즘 초중고 방과후 수업이나 학원 같은 데서 연기 교육 수요가 꽤 많거든요. 그렇겠네요. 네. 단순히 그냥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내 전공 분야 안에서 활동하면서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. 이게 정말 큰 장점이죠. 그렇군요. 그런데 뮤지컬 배우 쪽은 좀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. 실력만 있으면 학력은 크게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. 네, 맞아요. 뮤지컬 분야는 상대적으로 실력 중심 경향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. 고졸이든 검정고시 출신이든 실력만 정말 출중하다면 오디션 통과해서 충분히 주역으로 설 수 있는 환경이죠. 실력 위주군요. 다만 아주 중요한 배역 캐스팅할 때는 연출가 입장에서 비전공자에 대해 아주 약간의 망설임?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. 물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. 그리고 배우랑 교육자를 같이 하고 싶다면 당연히 대학 전공이 유리하고요. 자, 이렇게 대학 진학의 좀 긍정적인 면들을 살펴봤는데요.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좀 불편한 진실도 있다고 들었어요. 특히 연극영화과 입시에서 외모 지상주의 문제. 이거 꾸준히 나오는 비판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중요한 현실인데요. 지원자들 사이에서 실력보다 외모가 더 중요한가 보다. 이런 인식이 퍼져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. 그렇죠.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. 일부 교수님들이
연기에 대한 어떤 깊은 철학이나 풍부한 현장 경험 없이 책으로만 연기를 접했을 경우에 좀 피상적인 기준, 그러니까 외모에 더 끌릴 수 있다, 이런 분석이 있어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력이나 개성은 정말 뛰어난데 외모가 좀 평범하다는 이유로 재능 있는 친구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그냥 현장으로 가거나 아예 꿈을 접는 경우도 생긴다.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.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요. 듣고 보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. 이게 교수진의 배경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. 그럼 이게 모든 대학 학과에 다 해당되는 문제일까요? 상대적으로 뮤지컬과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분석이 있어요.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많아서 그런지 좀 더 실력 위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. 오, 뮤지컬과는 좀 다른가요? 아무래도 실력이 없으면 당장 학교 공연 무대에 세우기 어렵고 그게 또 자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더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죠. 물론 그렇다고 모든 연극영화과 교수님들이 외모만 본다, 이렇게 매도할 순 없어요. 당연히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배우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분들도 많고요. 하지만 그런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건 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어떤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? 핵심은 이것 같아요. 대학 졸업장이 배우 성공의 보증수표는 절대 아니다. 하지만 대학이라는 시스템은 분명 배우 지망생에게 유용한 도구들을 제공한다, 이거죠. 유용한 도구들. 네, 통제된 환경에서의 경험, 미래를 함께할 인맥, 그리고 또 불안정한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. 예를 들면 연기 교육 같은 거요. 길고 험난한 배우의 길을 갈 때 이런 도구들이 때로는 지지대가 되고 때로는 뭐랄까 구명조끼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, 이건 분명한 가치라고 생각해요. 네. 하지만 동시에 그 입시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외모 중심 평가라든지 뭐 공정성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인지하고 좀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겠네요. 정확합니다.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몫이니까요. 자, 그렇다면 당신에게 대학 진학은 배우라는 꿈을 향한 디딤돌일까요? 아니면 넘어야 할 또 다른 허들일까요?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강점과 또 현실을 잘 고려해서 최선의 길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